가장 수익이 좋았던 일은 어떤 거였을까요? 작업 시간이나 노동량 대비해서 가 가장 괜찮지 않았나라는. 그리고 또 퇴사를 하면은 퇴직금이 있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는 대출도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뭐 이럴 때는 회사를 잠깐 들어가야 되나. 만약에 지금 주 5일 출퇴근하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을 거거든요. 그럼 현업에 있는 영상 편집자나 일러스트 작가로서 이 직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랜덤.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프리 랜선 동료들의 동동이와 잔잔이입니다. 네, 저희 랜선 동료들 로고 새로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리뉴얼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레트로에 미친 레친자라서 제 취향이 네. 너무 잘 반영이 돼서 아주 마음에 쏙 드는데요. 오늘 이 로고를 디자인해 주신 메인의 스튜디오의 새로운 동료 싹싹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에요. 근데 메인에서는 영상 편집 프리랜서이지만 그 전에 문구 작가, 웹툰 작가, 각색 콘티 작가, 일러스트 작가, 인스타툰 작가로서 거쳐온 직업만 제가 알기로는 무려 6개인 파워 엔잡러입니다. 한번 모셔볼게요. 싹싹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살짝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좀 덧붙이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좀 자기소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엔잡 일을 하다가 이제는 메인의 스튜디오 덕분에 이제 편집자라는 엔잡까지 타이틀을 얻게 된 싹싹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직업을 소화하실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오늘은 파워 엔잡러 싹싹이 인터뷰와 함께 프리랜서의 장단점, 그리고 요즘 핫한 AI 시대의 프리랜서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저 동동이와 잔잔이도 한번 함께 얘기해 볼게요. 그 전직들을 보면 주로 그림 그리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아무리 그림 작가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다 똑같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전직을 잘 하실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좀 하나에만 매달려가지고 좀 이것만 하고 싶다, 뭐 이것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좀 느슨하게, 좀 유연하게 나 이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한번 일단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하다가 잘 못하거나 그냥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좀 가벼운 마인드?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네. 제가 한 20대 후반쯤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그 선임분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그 선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너는 되게 새로운 걸 시키면은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이거 저 잘 못해본 거라 잘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되게 망설이고 좀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러면서 그냥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는 이제 처음 들어봐서 나한테 그런 성향이 있었나? 그때 알았는데 네. 그것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게 이렇게 뭔가 그런 게 닥쳤다 하면은 그렇게 막 부담 가지거나 막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일단 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실 그림체가 그렇게 개성이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원래는 그게 되게 좀 딜레마 같은 거였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막 만화도 그리고 뭐 캐릭터도 그리고 사파도 그리고 근데 그림체는 다 다르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작가로 일할 때는 이게 별로 안 좋은데 이게 그냥 일이 들어오는 대로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은 나 이걸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걸 또 살려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또 어떻게 잘 또 해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워낙 잘 그리시니까 기본적으로 그 능력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성격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사에서 엄청 좋아할 스타일이고 어.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거 시켰을 때 뭔가 네. 제가 원래 하던 거 아니고 다른 거 시키면 저는 네. 할 수 있어도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시간 끌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막 이러면서 엄청 밑밥을 깐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잘 못했을 때 그 리스크를 그치.
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러시지 않고 하실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막 저도 시간 같은 거는 좀 밑밥을 까. 시간 좀 걸릴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일단은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구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근데 그 회사 다니는 직장인으로서는 뭔가 시키면은 못하겠다는 말을 잘 못하긴 하겠어요. 그쵸. 그것도 그건 그렇죠. 맞지. 네. 일단 해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필요하긴 하죠, 그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보셨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해보셨던 일들 중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일은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막 어떤 거 하나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았던 수익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게 제가 거의 엔잡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웹툰 같은 거 하면서도 또 서브로 이제 뭐 외주도 받아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 비율로 조금씩 이렇게 수입들이 다 있었고 그게 다 모였을 때 좀 시너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굳이 근데 하나만 그냥 꼽자면은 안정성이나 지속성이나 작업 시간이나 노동량 대비해서 각색 콘티가 가장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웹툰을 했는데 제 작품이 만약에 대박이 나서 네. 뭔가 추가 수익이 있었다 하면은 그게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웹툰 쪽은 작업 노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시간이랑 이런 거 다 동일한 조건에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그나마 좀 수익 괜찮은 거는 각색 콘티 작가고 만약에 다 똑같이 대박이 났을 때 웹툰 작가가 제일 쏠쏠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웹툰 작가는 저는 사실 로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싹싹이가 그리신 그 인스타 툰을 봤었는데 네. 거기에 웹툰 작가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원래 모든 것이 다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무격타도 그렇고 다 그런데 여기 웹툰 작가는 압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피라미드면은 서서히 상위 1%가 갈수록 적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극악이라는 진짜 거죠. 로또네.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최하층에 이렇게 있고 정말 딱 대박난 작가들만 저 최상위에 이렇게 있는 약간 그런 구조라서 그 정도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 했던 잡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잡은 어떤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장 자신이 있고 좀 잘 아는 영역이라서 좀 능숙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만화 같은 경우는 스토리, 연출, 뭐 만화 흐름, 그림까지 해가지고 되게 신경 쓸 게 많은데 일러스트는 사실 그림 단컷만 신경 쓰면 되니까 좀 부담감이 좀 훨씬 덜한 편이고 일러스트 쪽은 또 단기 일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담당자랑 좀 스트레스가 있거나 일이 좀 어렵거나 이래도 금방 끝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별로 오래가지 않고 또 이 직종은 역사가 좀 오랜 직업이잖아요. 네. 출판사 같이 오래 연계가 돼 있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이랑 일을 했을 때 서로 되게 잘 알기 때문에 작가로서 존중을 잘 해주는 분위기고 또 계약서도 굉장히 깔끔하고 좀 체계가 되게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일이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일이 있다면 수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대체적으로 괜찮으셨다고 했는데 모든 일들이 그래도 가장 좀 힘들었던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잡은 있나요? 딱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제가 이제 막 다시는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일을 기반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하려면은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아 진짜요? 네. 근데 다만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굿즈 작가요. 문구 작가. 네, 문구 굿즈 작가고 좀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웹툰. 이제 이게 굿즈는 그 투자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를 찍고 이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마이너스를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재고만 남아 있고 그 문구 쪽은 또 네. 금액대가 굉장히 좀 낮단 말이에요. 막 2,000원, 3,000원 그런 판매 대비 좀 힘든 게 있었고 또 이제 웹툰 쪽은 일이 많고 매주 마감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업 자체만으로도 이게 업무가 많은데 막 순위 경쟁도 있고 또 작품도 유지해야 되고 또 어시도 관리해야 되고 힘들다. 또 PD랑도 소통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피곤한 그런 게 있죠. 네. 웹툰 작가는 진짜 직장인의 단점도 있고 그냥 프리랜서의 모든 직업의 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웹툰 작가는요. 맞아요. 대신 성공하면 대박. 맞아요. 그만큼 문고 작가는 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림 그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문고 작가인데 그만큼 진짜? 관두는 것도 너무 쉽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든 쉽지가 않네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문구 작가 뭐 브이로그 이런 거 보면은 네. 너무 아기자기한 거 막 이렇게 포장하고 이러면 되게 좋아. 맞아. 사실 속내로는 약간 그런 수익의 불안함? 그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파워 M잡러 싹싹이의 화려한 경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랜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들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오래오래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 영상을 아마 프리랜서들 아니면 프리랜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저희 랜동은 현재 영상 편집자라는 직무는 동일하지만 저 동동이는 개인 사업자, 잔잔이는 직장인, 그리고 싹싹이는 프리랜서로 다 포지션이 서로 달라요. 하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프리랜서를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프리랜서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볼게요. 네. 먼저 프리랜서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힘든 점이 뭘까요? 일단 저는 프리랜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직장인 기간보다 짧긴 했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시간이나 공간 그런 것도 그렇지만 뭐 편집은 사실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맞아. 대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그런 걸 혼자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었던 점은 사실 그 프리랜서 할 때 수익의 불안정성이 제일 컸는데 언제 그 일이 얼만큼 들어올지가 이제 정해져 있지가 않고 제가 직접 구해야만 일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에 비해서 힘들었던 점은 직장인으로 일할 때는 뭐 중간 관리자로서 컨펌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제가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을 부탁하는 분들이 보통 편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을 하는 게 힘들었어요. 저도 대체로 비슷한데요. 저도 이제 좀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어떤 일이든 이제 할 수 있고 좀 제한이 없다. 나를 막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는 월급제가 아니라 건당으로 하잖아요. 네. 제가 일하는 만큼 이게 수입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좀 손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회사는 사실 내가 좀 루즈해져도 월급이 이게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이게 루즈해지면은 밥줄이 끊기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감수하고 쉬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좀 긴장 상태? 좀 업무 대기 상태라는 게 좀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뭔가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저는 동일해요. 혼자 일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자잘하게 시간을 많이 뺏긴 것 같아요. 항상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또 골라야 되고 부장님한테 깨지고 왔다고 하면 그거 썰 들어줘야 맞아. 되고 또 회의 같은 거 한번 하면 회의만 하지 않잖아요. 막 잡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뭔가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시간들이 너무 방해가 많이 되고, 근데 또 프리랜서를 하면 이제 이런 거로부터는 완전히 해방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혼자 일하면 아까 단장이랑 싹싹 얘기한 것들처럼 1인 공장이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쉬면 이 공장 문 전체가 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이 너무 무겁고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파서도 안 되고, 편집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이라던가 뭐 홍보 이런 것도 다 혼자 해야 되니까 확실히 프리랜서는 좀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프리랜서는 자유를 얻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3명이서 프리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실 것인지 궁금해요. 돌아간다면요? 네, 만약에 싹싹이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랜서니까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좀 일이 없을 때, 수입이 막 없을 때 가끔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회사에 다니면은 그래도 월급은 나올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그럴 때는 약간 이력서라도 넣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퇴사를 하지 않는 한 월급이 계속 고정돼서 들어온다는 게 그게 생각보다 진짜 큰 장점이라서요. 맞아. 그리고 또 퇴사를 하면은 퇴직금이 있고 저는 그게 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프리랜서는 대출도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럴 때는 회사를 잠깐 들어가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저는 프리랜서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면 그래도 프리랜서로 계속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에서 프리랜서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은 침체기 같은 게 막 왔을 때나 아니면 좀 쉬고 싶다 할 때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직장인은 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고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좀 프리랜서가 더 좋은가? 이게 싶다가도 근데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때는 근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 쉴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이제 마음이 막 엄청 편하지가 않아요. 쉬면서도 맞아요. 뭔가 그 마음 한켠에 계속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그 심적으로 뭔가 불안함? 이런 힘든 게 더 저한테는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인은 지금에 만족합니다. 두 분 다 지금 다 만족하신다는 그러니까 결론은 만족. 저는 네. 회사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온 것 같아요. 이미 이 메인의 시스템에 완전히 절여져가지고 만약에 지금 주 5일 출퇴근하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 이 사업자를 하고 있는 게 약간 프리랜서의 단점들에 대한 저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물론 사업도 만만치는 않지만 현재 되게 만족스럽고 또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좀 저만큼 만족하시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와. 쉽진 않지만 그래서 앞서 과거와 현재까지의 경험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AI 시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I로 대표되는 챗 GPT는 사실 나온 지 2, 3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한 작년부터 올해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활용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때문에 저희 영상 편집자나 일러스트 작가 등 모든 프리랜서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AI 시대가 우리에게 불안한지 아니면 좀 기대가 되는지 한번 각자의 느낌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기대 쪽이에요. 왜냐면 영상 만들면서 사실 정말 완성된 영상을 만들기까지는 AI가 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 그 시간 안에서 저희가 이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들 때 컷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컷 편집을 진짜 인간이 하는 것처럼 앞뒤가 잘 맞게 아예 그냥 컷 편집을 완성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을 한다고 해도 아직은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완전 기대하는 쪽이거든요. 저는 뭐 AI가 우리 직업 뺏을 거다, 뭐 이제 자동으로 편집해준다 이런 말로 정말 사회가 좀 되게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막상 진짜 장장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지금 실무에 AI를 쓰면은 되게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20분짜리 영상을 가편집하려고 챗 GPT한테 AI 자동 자막으로 뽑은 텍스트를 보내면서 여기서 네가 알아서 자를 부분 가편집해봐 했는데 정말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자를 부분이 뭔지 반복되는 부분, 질문과 거리가 먼 답변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AI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지만 이런 가편집도 되는 날이 좀 빨리 와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으면 좋겠고 이 점도 고객들한테 좋은 게 이제 인건비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우리 작업 비용도 그만큼 맞게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AI랑 협업을 하면 우리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돼서 서로한테 좋을 것 같거든요. 고객은 돈을 아끼고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이렇게요. 사실 저는 좀 반반이거든요. 약간 네. 저는 약간 예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좀 회의적인 입장이긴 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그림이 학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 그림을 학습해서 이게 양산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썩 달갑지 않고 또 작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되게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죠. 네, 그래서 허락 없이 자기 그림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또 막 타인이나 뭐 업체에서 그 외주 작가 그림을 AI에 돌려가지고 막 되게 난리가 난 적도 있거든요. 저도 좀 제 그림을 학습시키는 게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사실 일부러 저는 안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그림을 학습해서 얘가 다시 이거를 파생시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이 조금 있고 그림을 넣어주면 이걸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게 해주는 그 AI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또 이거 내 그림 넣었다가 이거 얘가 학습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이제 아직은 좀 그거를 불신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거나 역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유용하거나 좀 활용도가 좋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도 사용할 의향이 있고 지금도 종종 GPT는 쓰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은 이 AI가 내 그림을 수집하거나 학습해서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럼 저야말로 제 그림체를 대신해서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저만 써야 되고 제 소유로 이제 저 혼자 학습을 시키고 제가 사용하는 그런 툴을 원하는 거지 이거를 제가 넣어서 다른 사람이 다 쓰게 만드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AI의 그 방식이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많죠. 네, 이런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을 좀 무단으로 막 학습을 하고 또 그거를 좀 인식이 없이 막 사용하는 거를 좀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식 개선이나 좀 규제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교통 정리가 진짜 시급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일 유명한 게 미야자키 하야오 그림이 엄청났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챗GPT가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그림 만들려고 자기도.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미야자키 하야오 작가님 스스로는 엄청 암담하실 것 같고
근데 맞아요. 진짜 싹싹이가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자기 그림을 AI 활용할 때 자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고 맞아요. 저희는 영상 편집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림의 쪽의 분야를 생각하면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답이 빨리 나올까? 왜냐면은 AI에 만약에 그런 제한을 두는 순간 과연 사람들이 AI를 많이 쓸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물어본 모든 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AI가. 네. 내가 시킨 걸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그게 참 기준을 두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약간 맞아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AI와 함께하는 것이 필수가 된 이 시점에서 저 동동이와 잔잔이처럼 오직 영상 편집자 외길만 걷는 전문가가 과연 좋을지 아니면 싹싹이처럼 좀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M잡러가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물론 한 길만 파는 것도 되게 좋고 막 되게 대단하고 막 그것만 해서 이제 정점을 막 찍는 것도 되게 멋진 일이긴 한데 이게 사실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직업마다 이게 N잡이 필요한 직업도 있고 좀 불가능한 직업도 또 있으니까 그럼에도 좀 요즘 시대에는 좀 N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N잡이 안 될 수가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그렇게 막 AI를 쓴다고 하면은 또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하니까 또 말이 N잡이지 이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개고 그냥 이걸로 수입이 되면은 그냥 그게 잡이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뭐 유튜브만 시작해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블로그에 글만 써도 그냥 블로거 되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발전하면은 이 녀석이 내 잡을 빼앗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좀 역으로 이용을 해서 내가 좀 AI를 잘 써먹을 수 있게 좀 활용을 해가지고 좀 생산성이나 효율을 올려서 좀 더 부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인데 이제 외길로 엄청 성공해서 정말 너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사실 뭐 N잡을 할 시간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근데 맞아요. 뭐 앞으로 AI 시대에 그 외길이 이제 AI로 인해서 대체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라도 N잡으로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나. AI가 등장한 이상 한 길만 파서는 안 될 것 같다. 저도 앞으로 M잡러가 진짜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뭐 2잡, 3잡, 뭐 9잡을 하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AI가 어떤 일을 처리하든 그것이 괜찮은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AI를 쓸수록 느끼는 건데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 AI한테 요청했을 때 그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거짓말 하는 건지 이게 진짠지. 예. 예를 들어 번역을 AI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조금 아는 뭐 영어 같은 언어라면 판단이 가능하지만 아예 모르는 뭐 베트남어, 아랍어 이런 거라면 이게 잘 된 건지 아예 감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이 잘 된 건지 또 다시 AI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반드시 일에 오류가 생기고 또 차별화가 없어져서 결정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기 힘들 것 같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N잡을 우리가 여러 작업을 하려는 거는 진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현업에 있는 영상 편집자나 일러스트 작가로서 이 직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뭐 저희가 정답은 아니지만 느끼는 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아까 이제 AI를 활용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근 5년 이내에 이게 얼마나 발전할지 도저히 상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예 영상을 그냥 텍스트로 넣는 것만으로 하나의 완성된 영상이 만들어진다면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사실 그런 영상을 맡길 일도 없고 맞아. 뭐 그냥 자기가 촬영한 영상에 AI한테 뭐 이런 소스 얹어주고 효과 주고
이렇게 얘기해서 된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제 지금은 몇 초 이내로만 영상이 제작이 되지만 그때는 몇 분으로 막 늘어나고 그런다면 정말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쵸. 갑자기 아무런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영상 편집 쪽 AI도 엄청 뭐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뭐 다 망했다, 뭐 직업 없어진다, 막 나 이제 일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주변에 작가들도 막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 네. 또 경제도 안 좋기도 해가지고 좀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네. 확실히 좀 AI의 그 사용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좀 많이 좀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뭐 영상도 보고 이런 AI 관련된 이제 현직자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좀 더 퀄리티가 좋은 스톡 이미지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AI로 제작해서 쓰는 사람들이면은 사람을 쓰더라도 그렇게 높은 금액에 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단가의 그림을 그리던 작가들도 이제 AI가 그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거나 단가가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그 AI 일러스트를 수정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퀄리티 그림은 그냥 AI가 다 그리고 또 이미 잘 그리는 작가도 많지만 사실 그게 표면에 드러나는 사람은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PR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나를 찾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내 팬을 좀 늘리거나 내 그림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늘려가지고 AI 그림보다는 이제 사람이 그린 거를 좀 더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일러스트 작가님들 팔로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AI는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결과물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결과물, 좋은 퀄리티의 그림만 사람들이 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작업한 게 가치가 더 올라가서 이게 진짜 사람이 작업을 했다라는 과정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되게 좋은 PR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는 과정을 올리신다던가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그림을 좀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결과물만 올라가 있는 것보다. 물론 제가 팔로우하는 작가님들은 다 본인 직접 하신 거지만 일반인들이 막 퍼다가 올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이거 진짜 사람이 그린 걸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저도 이어서 말해보자면 저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편집자나 일러스트 작가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AI랑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는 거는 마치 그 자동차랑 사람이 경주하는 수준으로 무의미하대요. 그러니까 아예 넘사벽인 거예요. 사람이 AI의 능력을 보는 거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AI보다 일을 잘해야지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AI가 아무리 완벽해도 결국 최종 확인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또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되게 크대요. 그래,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 격차가 앞으로는 더 되게 많이 벌어질 거라서 아무리 AI가 영상 잘 만들고 그림 잘 그려도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어야지 AI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또 프롬프트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입력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당연히 많이 써본 사람은 그만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프롬프트 쓰는 능력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되게 그림 잘 그려줘서 저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아쉬운 것은 그런 편집하는 거는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뭐 꽃이 있고 뒤에 구름이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구름을 빼고 싶은데 이게 레이어까지 나눠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AI가.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작업은 결국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건데 이런 것처럼 이 레이어까지 나눈 것도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결국은 AI와의 협업은 필수 불가결이고 우리는 앞으로 뭐 편집 잘하는 영상 편집자, 뭐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일러스트 작가 이런 거에서 AI도 잘 쓰는 뭐 영상 전문가나 일러스트 전문가로 경쟁력을 키워야지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웹툰 쪽에서는 네네. 사실 이제 콘티 작가나 그런 연출 작가는 살아남아도 좀 그림 작가는 좀 사라질 수 있다. 약간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것처럼 좀 기획력이 있는 사람? 뭔가 맞아, 이제 맞아. 아이디어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아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약간 그런 말들은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기획력이나 창의성 관련된 그런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AI를 잘 쓴다는 게 뭔가 기술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창의력이 되게 요구되는 게 또 AI 쓰는 거라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 네.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 랜동의 새로운 동료 파워 엔잡러 싹싹이에 대한 소개와 함께 프리랜서 및 미디어 직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봤는데요. 만약 정말로 AI가 완벽하게 사람이 요청한 그림과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직업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때는 어느 정도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뭔가 예측형 바람이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하루 사이에 뚝딱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좀 상황에 맞게 옷을 잘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랜동도 그 여정에서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동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의 얘기를 들으며 공감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프리 랜선 동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랜동!